나이가 들면 누구나 한 번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더 많이 맞이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가족과 함께 했던 식탁도 이제는 조용히 혼자 앉아 밥을 먹는 시간이 늘어나고 예전처럼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기도 쉽지 않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것은 외롭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시인 카할릴 지브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인생의 겨울이 아니라 마음을 깊게 하는 계절이다. 그 말처럼 혼자 있는 시간은 결핍이 아니라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또 하나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방해받지 않고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순간이기도 하지요. 혼자라는 건 어쩌면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의 또 다른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루의 리듬을 만들 수 있고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도 있지요. 그렇다면 혼자 사는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지혜는 바로 혼자의 시간을 즐길 줄 아는 것입니다. 외로움 대신 자기 자신을 친구 삼는 법. 이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혼자라는 건 늘 외롭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내 마음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지요. 책을 한 장 넘기며 마음의 양식을 쌓는 시간, 동네를 천천히 걸으며 바람을 느끼는 시간, 가만히 눈을 감고 숨결을 따라가며 나를 돌보는 명상의 순간. 이런 것들이 바로 혼자만이 누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선물 같은 시간입니다.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화해하지 못한 자는 결코 혼자 있을 수 없다. 이 말처럼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과 가장 깊은 친구가 된 사람입니다. 저는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차를 끓여 조용히 앉아 그날의 일기를 쓴다고 합니다. 누구와 대화하는 것보다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했지요. 그의 모습은 외로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잔잔한 호수처럼 평화롭고 삶의 중심을 스스로 지켜내는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혼자라는 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내 마음의 시간을 가지는 일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혼자는 고독이 되기도 하고 지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혼자 있는 시간이 진정한 힘이 되려면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혼자서도 흔들리지 않는 생활의 리듬을 갖는 것입니다. 작은 습관이 나를 지켜주고 매일의 규칙이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주지요. 이제 다음으로 작은 일상에서 리듬을 찾는 사람, 그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일수록 사실 하루의 리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도 대신 깨워주지 않고 누구도 밥을 챙겨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삶의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틀이 바로 일상 루틴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위대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결과다. 이 말처럼 건강하고 지혜롭게 사는 노인들의 공통점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단순한 습관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아침 햇살을 맞는 것, 직접 간단한 요리를 해서 따뜻한 밥을 먹는 것, 무리하지 않더라도 걷거나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것. 이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몸을 단단하게 지탱해 줍니다. 저는 실제로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살게 되었을 때 가장 두려웠던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무너지는 생활 리듬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누가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밥을 해도 함께 먹을 사람이 없으니 삶이 금세 무질서해질 뻔했지요. 그런데 그녀는 작은 원칙을 세웠습니다. 아침 7시에는 무조건 일어나고 매일 20분은 동네 공원을 걷는다. 저녁에는 TV 대신 책 한 장을 읽는다. 이 단순한 규칙 덕분에 삶이 다시 중심을 잡았고
어느새 혼자의 시간이 불안이 아니라 평온이 되었다고 합니다. 혼자라는 건 사실 흔들리기 가장 쉬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작은 생활 습관이 삶의 기둥이 됩니다. 규칙적인 리듬은 몸을 지킬 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나는 오늘도 잘 살아가고 있다는 자신감을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리듬은 혼자만의 세계에 갇히지 않도록 도와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외출을 하거나 작은 취미를 지키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상과 연결되는 기회가 생기지요. 그래서 이제 다음 이야기는 바로 세상과 연결된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혼자 살아도 단절되지 않는 삶,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지혜이자 큰 힘입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세상과 단절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혼자일수록 더 의식적으로 사람과의 연결을 이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죠. 혼자는 작지만 함께는 강하다. 이 말처럼 나 혼자는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할지 몰라도 그 점들이 이어지면 따뜻한 그림이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매주 한 번씩 지역 도서관에 가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책을 정리하거나 아이들이 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간단한 일이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혼자 지내지만 여전히 사회의 일부라는 걸 느낄 수 있어서 행복하다. 그분의 눈빛은 아이들이 책을 빌려갈 때마다 반짝였고 돌아오는 길에는 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혼자가 주는 고요함과 사회와의 연결이 주는 활력 사이에서 균형을 찾은 것이지요. 사실 노년의 외로움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심심해서가 아닙니다. 세상과 연결되지 못한다는 고립감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밥을 먹더라도 이웃에게 안부를 묻고 시장에서 상인과 짧은 대화를 나누고 작은 모임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이 연결은 단순히 외로움을 줄이는 것을 넘어 나의 존재 가치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됩니다.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느낌. 그것이 노년의 삶에 큰 힘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과 연결되려면 때때로 우리는 낯선 상황이나 새로운 경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일수록 머뭇거리게 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가 두려울 수 있지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마음과 뇌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새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혼자일수록 도전이 필요하고 그 도전이 삶을 다시 빛나게 한다는 사실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익숙한 일상에 갇히기 쉽습니다. 똑같은 길, 똑같은 음식, 똑같은 하루의 반복. 편안하긴 하지만 그 안에서는 점점 마음이 굳어지고 생각도 닫히게 되지요. 하지만 새로운 도전은 우리의 마음과 뇌에 놀라운 활력을 줍니다. 그 도전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법을 배우는 것, 온라인 강의를 들어보는 것, 혹은 오랫동안 해보고 싶었던 취미를 다시 꺼내보는 것. 이런 사소한 변화만으로도 우리는 삶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실제로 어떤 70대 할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늘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가 되자 그녀는 붓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서툴고 조심스러웠지만 하루하루 그리다 보니 점점 그림이 쌓였고 결국 작은 전시회까지 열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라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걸 이제야 제대로 해볼 수 있는 기회였어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포클레스는 말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다. 그렇습니다. 도전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나이를 핑계 삼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가두는 셈이지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마음을 여는 순간 우리는 다시 배울 수 있고, 다시 설렐 수 있고, 다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특히 혼자일수록 새로운 도전은 단순히 재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나를 지탱하는 힘, 내 삶을 여전히 의미 있게 만드는 불씨가 되지요. 새로운 취미 하나, 작은 공부 하나가 외로움 대신 성취감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그 성취감은 또 다른 도전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게 하지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균형이 있습니다. 새로움을 향한 도전이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마음 한편에서 불필요한 욕심을 내려놓아야만 진짜 편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끝없는 도전은 좋지만 그것이 집착이 되면 오히려 삶을 무겁게 하지요. 그래서 이제 다음 이야기는 마음을 내려놓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욕심이 줄어들수록 혼자의 삶은 훨씬 가볍고 평안해진다는 지혜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통해 활력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지혜는 내려놓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참 많은 것을 움켜쥐고 살아왔습니다. 돈, 명예, 자식, 집, 그리고 아직 끝내지 못한 미련들까지.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것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짐이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가진다. 욕심과 집착을 놓는 순간 마음은 오히려 더 넓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어떤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자식들이 멀리 살아서 노부부 둘이서만 지내야 했는데 처음엔 늘 외로움과 서운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두는가라는 생각에 불만도 많았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부는 깨달았습니다. 자식은 그들의 인생을 살아야 하고 자신들의 노년 또한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요. 그 순간부터 그들은 자식에게 기대하기보다 스스로의 생활을 꾸리는데 집중했습니다. 작은 집에서 소박하게 밥을 지어 먹고 매일 아침 함께 걷고 마당에 꽃을 가꾸며 웃음을 나누는 삶. 그제야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혼자의 삶에서 중요한 건 왜 내 곁에 아무도 없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내 곁에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외부의 기대 대신 내 안의 평온을 찾게 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과거를 붙잡지 않고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는 것. 그 단순한 태도가 삶을 얼마나 편안하게 만드는지 경험하게 되지요. 혼자 살아가는 노년의 지혜는 덜 가지려는 용기에 있습니다. 비워야 채워지고 놓아야 자유롭습니다. 마치 손에 꼭 쥐고 있던 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꽃을 잡을 수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런 내려놓음은 결코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스스로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는 태도이며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가장 큰 용기입니다. 자식에게 사회에 의존하지 않고도 당당히 하루를 꾸려갈 수 있는 힘. 그것이야말로 혼자여도 편안하고 혼자여도 아름다운 삶의 비밀 아닐까요? 혼자의 삶을 지혜롭게 사는 마지막 길은 결국 내려놓음 속에서 자유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우리를 다시 미소 짓게 하고 삶을 조금 더 가볍게 걸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하나로 모아보면 결국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혼자라는 건 결핍이 아니라 또 다른 가능성입니다. 혼자 살아도 결코 불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웃고 배우고 세상과 연결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좋은 동반자는 많지만 최고의 동반자는 자기 자신이다. 결국 우리가 평생 가장 오래 함께하는 존재는 바로 자기 자신이지요. 그렇다면 혼자의 삶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의 가장 확실한 친구를 만났다고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혼자서도 빛나는 분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외로움 대신 자신과 대화합니다.
작은 일상의 리듬을 지키며 스스로를 돌봅니다. 또 세상과 단절되지 않고 관계를 가꾸고 새로운 배움에 도전하며 무엇보다 욕심을 덜어내고 평온함을 선택합니다. 그 모습은 결코 쓸쓸한 뒷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깊고 단단한 지혜로 빛나는 삶의 얼굴입니다. 혼자의 삶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오늘도 잘 해낼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 혼자 밥을 먹으면서도 맛있다 하고 미소 짓는 것, 작은 책 한 권을 읽으며 마음이 확장되는 순간을 느끼는 것, 그 모든 순간이 쌓여서 삶을 충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혼자 걸어가는 순간에도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 자신과 좋은 친구가 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혼자의 삶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라는 이름 안에도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으며 무엇보다 지혜가 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웃고 충분히 배우고 충분히 빛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노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아닐까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